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 감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제투자진흥기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 5년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218억 원이 늘어난 1조 1,2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과 신산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올해 익산은 6.1 지방선거에서 첫 3선 시장이 탄생했고 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한 석씩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착공되면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에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반면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축소도 우려되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의 패싸움으로 익산의 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투자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돼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 감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8일 개정된 새만금 사업법으로 지정되는 국제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세금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새만금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만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신설기업에 최소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씩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투자 기업들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통과로 입주하는 창업 신설 기업의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개정된 새만금 사업법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이랄지 자동차, 전기장 관련된 기업들이 오는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돼서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가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산업기업 유치 현황을 파악해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세특례법 제한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 산업위기지역 해제를 앞두고 이들 두 개의 새만금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와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분보다 2,227억 원 늘어난 규모이고 신규 사업은 427건에 4,61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안전복지 환경에 4조 1,941억 원과 농생명 1조 5,379억 원, 사회간접자본 1조 2,395억 원, 새만금 1조 874억 원 등입니다. 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처음으로 9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계류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내일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관광 레저 지역의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에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4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설계비 등 36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1조 554억 원을 투자해 국도 12호선과 수변도시 관광 레저 지역,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20.7km의 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발청은 23년 상반기에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도내에서만 붕괴 피해가 2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폭설로 발생한 붕괴 피해는 모두 합쳐 236건입니다. 군산의 한 카페 지붕 붕괴를 포함해 순창과 정읍, 임실 등지에서 비닐하우스 189동이 무너졌습니다. 또 축사시설물도 42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에 피해 복구비 5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218억 원 늘어난 1조 12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대거 반영됐고 신산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내년도 국가 예산은 1조 1254억 원, 올해보다 2%, 218억 원이 늘었고 이로써 8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새만금 SOC 예산이 전체의 33.6%를 차지해 가장 많고 환경과 안전, 복지가 3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농림해양 13.2%, 융복합 미래신산업 11.6%, 주민편익과 도시재생 6.7% 순입니다. 우리 새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올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강한 염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과 신규 사업의 억제 기조 속에서도 37건, 398억 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산업 동력산업 1회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45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6억 원, 스마트 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45억 원 등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하였고 새만금 산단에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알리백 산단으로 거듭날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은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사업은 229건에 1조 856억 원으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산항 7부도 야적장 127억 원과 군산항 유지준설 123억 원,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63억 6천만 원, 군산 철길숲 30억 원 등입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과 통관장, 비응항 확장 개발, 어청도에서 연도 여객운항 결손금 지원은 어렵겠다는 예산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국회 산자위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연계 협력이 주요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역 오래된 현안들은 좀 거의 다 풀렸고요. 작년에 에타에 넣어서 올 초 예산이 확보될 거고. 그래서 실제 군산의 오래된 그 난제들은 거의 다 풀렸는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래 산업들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우리한테 남은 과제예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군산시. 주민 수건 사업이 실타래를 풀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신성장 산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과 익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0월 기준 1,38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군산이 630가구, 익산이 347가구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3,525억 원이 반영돼 군산시는 국비 9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5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원받은 국비 포함 총 476억 원을 투입해 기존 10%의 할인율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부터 발행돼 매년 완판을 기록해왔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배산공원 사유지를 단계별로 매입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배산공원 사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연일 종시 정중과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 공원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 서씨 종중이 보유한 6필지와 개인이 보유한 41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입에 나서기로 하고 단계별로 17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배산공원의 장기 미집행 대상 면적은 33만 5,220제곱미터로 전체 보상비는 4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승진 인사가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기관급 승진 인사 요인은 1년 과정 4급 고급 리더 과정 교육 정원 한 자리까지 포함해 모두 3자리가 예상됩니다. 모순영 기획안전국장과 최기현 상수도 사업단장 등 공로연수와 교육 정원 등으로 서기관 3자리를 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무관 승진 요인은 5자리로 현재 10명 정도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익산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첫 삼성시장이 탄생했고 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한 석씩 얻는 데 그쳤습니다. 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착공하면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첫 단추를 채웠는데요. 반면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총선 선거구 조정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도심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패싸움은 익산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최정우 기자가 올해 익산의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익산의 첫 삼선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정은율 익산시장은 지난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올해 선거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는 특별한 이력을 남겼습니다. 익산 역사상 최초로 삼선시장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제가 잘 받아서 익산의 발전을 확실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금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였던 이명택 전 익산시의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정치권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익산 시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과 시의원 당선인 30명 가운데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28명을 차지해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당선인 1명씩을 배출했고 오히려 정의당은 단 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유권자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27만 4천 명으로 올해도 4천여 명이 줄어 전남 6시에 호남 4대 도시마저 내줬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익산의 총선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단일 선거구의 인구 상하는 27만 8천 명, 하하는 13만 9천 명입니다. 익산은 갑 선거구에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데다 을 선거구까지 합해도 인구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착공됐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내 7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익산시의 산업 지도를 변화시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첫 단추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평가 시험센터를 시작으로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등 관련 시설을 추가로 유치해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어려운 실정 중에 하나가 평가를 위해서 시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원 구축과 더불어
시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업들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보다 활발한 연구 개발이 있을 것이고, 익산이 전국적으로 조폭도시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익산 지역 2개 폭력 조직이 장례시장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이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강목 등 둔기까지 동원해 10분 남짓 패싸움을 벌였고, 경찰 출동으로 도망치던 조직 폭력배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CCTV 본체를 떼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50명을 입건했고 이 중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5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5,478명, 해외 유입 6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8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주 281명을 비롯해 군산 192명, 익산 184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4일 기준 0.98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주 눈폭탄을 맞은 이후 나흘 연속 제설 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주말 장비 300여 대와 공무원 1,100여 명을 투입하고 1,550톤의 제설제를 사용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현재 핵심 도로의 통행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연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30cm 가까이 폭설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익산 황등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일부와 물탱크, 농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장애인 전동 보조기구 충전기가 10곳 추가돼 모두 21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현재 11곳에 설치된 충전기를 2배 가까이 늘려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전동 보조기구 충전기는 주요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되며 개방 시간이 한정된 곳은 외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폭설과 한파로 도내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평균 21.3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비닐하우스 239동, 축사 54동, 주택과 상가 등 5곳이 무너졌습니다. 또 2.9헥타르의 작물이 냉해를 입었고 수도관 동파로 343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930여 명의 인력과 600여 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내년 사자성어로 도전경성을 선정했습니다. 도전경성은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는 유지자 사경성 문구에 도전의 의미를 합쳐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민생, 혁신, 실용의 도정 운영 원칙으로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의 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견돼 방역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 송동면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순창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전북도는 의심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2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갑 김수은 국회의원이 올 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밝힌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만경강 파크 골프장 증설 9억 원,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10억 원, 송악동 도로 개설 10억 원, 황등면 도로 환경 개선 3억 원,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10억 원 등 모두 6개 사업입니다. 김 의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규모는 지난 2018년 13억 원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초등학생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센터는 26일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해지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들은 SNS를 통해 성장체조, 음악 줄넘기 등의 운동 방법을 배우고 영상으로 음주, 흡연, 중독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전후 신체 계측을 통해 성장 변화를 확인하고 1:1 집중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줄넘기, 아령, 훌라후프 등의 운동 장비와 그림 그리기 책으로 구성된 건강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이 전국 규모 승마시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공승마장이 개관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4천여 건, 월 평균 이용객은 434명입니다. 특히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 등 전국 규모 5개 대회를 유치해 2천여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XR 말산업체험관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구읍에 개인과 기업 및 단체에서 이웃돕기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행복한 요양병원, 미풍산업사와 TS 산업개발, 정한용 주민자치위원 고문, 옥구읍 새마을 분여회 등에서 전해진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익산시 성당명 백천클럽이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맑으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